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내입니다. 엔서입니다. 아니 앤서가 인사하고 소개는 안 나쁘지 않았어. 되고 나쁘지 않았어. 네. 자연스러웠어? 오늘 요즘 좀 핫한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2023년이 시작된 지 이제 한 2달쯤 돼가고 있는데요.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쩔 거예요? 애플페이에 대해서 뭔가 핫하긴 핫한데 뭔가 약간 올드해. 기다리다 지쳤달까? 뭔가 단물은 이미 없고 어. 이슈력도 다 사라지고 팩트만 남은 시체 같은 뉴스가 아닐까. 아니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화제가 되고 있기는 하죠. 뭐 그렇긴 하죠. 그리고 뭐 대한민국 얘기할 거 아니고요. 그 안느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에 애플페이 언제 들어오나요? 어떻게 들어오나요? 뭐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고 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애플의 사업 전략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애플페이에 그 별명이 있었대요. 내년페이. 우리나라 별명인가요? 네, 내달페이. 내일은 해가지고. 되겠니? 내달엔 되겠니? 내달이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래저래 해서 2023년 초 3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애플페이의 한국 진출이 오피셜하게 애플 입에서 나왔고요. 지금 여러 정부 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갤럭시로 갈아탈까 생각했던 분들 다 이제 마음속 접었을 것 같아요. 이제 통화 녹음 말고는 없다. 통화 녹음은 언제 되냐? 그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미국에서도 안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안 되는 거니까. 미국 너무해. 법 때문에.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애플 워치로 녹음을 켜놓고 이렇게 아이폰으로 녹음한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다 워치 살 것 같아요, 저도. 사세요. 개오바예요. 자, 어쨌든 얘기를 해봅시다. 네, 들어볼게요. 자, 2023년 초에 한국에 이제 애플페이가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발표된 지 9년 만에. 와. 미국에선 2014년에 시작됐거든요. 네네. 야, 9년 선진국 만에. 느낌 싹 난다. 우리나라 그 삼성페이는 언제부터였어요? 삼성페이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2014년, 15년쯤에 비슷하게, 비슷하게 심지어 MST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같이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2014년이에요 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처음 애플페이가 도입된 아이폰은 아이폰 6입니다. 생각보다 그거네? 생각보다 엄청 옛날이죠. 아이폰 6면.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뒤다라는 생각을 했어. 아이폰 6까지 기다려야 했다. 우리나라에 나온 아이폰이 3부터기 때문에 3, 4, 5, 6 3개 빼곤 다 나온 거죠. 네. 제 첫 폰이 6S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입이 지연된 이유, 그래서 어떻게 도입이 되나요? 이거 찾아보면 너무 많이 나오고요. 유튜브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애플페이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건데, 애플페이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환호하지 않는 사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삼성페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애플페이의 상륙을 두고 수많은 결제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폰을 쓰던 사람이 애플페이를 쓴다 정도의 파급력이 아니고 중앙일보에 따르면 연간 국제,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결제업자 결제액 순위. 그러니까 어떤 카드나 어떤 지불 방식을 이용해서 얼마를 사용했는지를 랭킹을 매긴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애플페이가 당당하게 2위를 차지합니다. 와. 이미 했다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2위를 차지할 거라고? 이미 차지했어요. 했다고? 전체 결제액 2위입니다. 1위가 비자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네. 그 마스터보다도 위에 있는 거예요? 마스터보다 위에 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보다 위에 있고요. 다 위에 있어요. 페이팔? 잽도 안 돼요. 와. 네. 삼성페이? 더더더더더 잽도 안 돼요.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말할 필요가 없어. 네. 우선 전통적인 강자는 비자죠. 네.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도 비자 카드 있으면 사실 안심하고 가잖아요. 그냥 가죠. 네. 연간 결제액이 1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를 한 이 애플페이가 6조. 달러겠지?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부터 갑자기 이제 훅 떨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페이팔, 삼성페이 아무도 애플페이 못 따라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냐면 좀 밑에 하위 5, 6, 7, 8, 9위는 다 합쳐도 애플페이에 못 비벼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미 애플페이는 그냥 스마트폰에 결제 기능이 있다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이 결제업자에서 손꼽히는 업체가 되었다. 근데 어떻게 그러지?
그만큼 아이폰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죠.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만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거잖아. 그렇기도 하고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애플페이를 쓴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제외하고는 애플페이가 있는데 굳이 사용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 그러니까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점유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폰을 쓴다고 해서 100% 삼성페이만 쓰느냐 그 연결고리보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애플페이를 쓸 그 연결고리가 훨씬 강력한 거죠. 궁금한 게 뭐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이폰의 점유율이 얼마나 돼요? 아이폰의 전 세계 점유율이요? 네, 그냥 전 세계 다. 그게 어떻게 통계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요. 뭐 OS 안드로이드 대 아이폰이냐, 아니면 제조사 대 아이폰이냐, 그러니까 애플이냐 그거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전 세계 나도 1위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반을 먹는다 그런 건 아니고 OS 점유율로 따지면 더 낮은데. 근데 결제를 가면 2위라는 거잖아. 그리고 결제액이니까 엄청 쓴다는 거죠. 신기하다. 상대적으로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가 더 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좀 부유한 폰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초에 비싸고 좀. 그래서 애플페이가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아이폰 쓰던 사람들이 그냥 애플페이를 쓰게 됐다가 아니고 앞으로 다른 결제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그런 이제 전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도 아이폰을 뭐 좋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저는 스마트폰이라는 그 테마 자체를 아이폰으로 처음 들어와가지고 계속 아이폰을 쓰게 됐는데 애플페이가 그냥 편의점이나 뭐 마트에서 쓰는 게 아니라 온라인 결제도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도 열리면 그냥 애플페이로 통일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페이코도 썼었고 KB페이도 썼었고 뭐 다 썼는데 그거 매번 선택해서 가기 귀찮거든요. 개귀찮죠. 네, 그래서 그냥 애플페이 내 얼굴만 페이스 아이디 인식되면 바로 결제가 되니까 왠지 다 통일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차피 애플페이도 전 세계적으로 다 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삼성페이 쓰는 분들이 사실 온라인 결제 편해서라기보다는 오프라인 결제도 이게 되니까 그렇죠. 지갑 안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건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더 좋은데 애플페이가 지원하는 그 NFC 방식의 단말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그 어려울 것이다. 편의점처럼 좀 대기업 뭔가 편의점이라든지 대기업 아니면 카페. 그쵸, 뭐 대기업 카페라든지 백화점 뭐 이런 그런 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플의 행보가 참 어떻게 보면 애플은 아직도 전자통신 장비 업체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애플이 기염을 토하는 산업군이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출시 초기에 엄청나게 조롱을 받았던 제품 중 하나가 애플워치입니다. 통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요. 2017년이나 2019년쯤에 스위스 전체 시계 시장을 뛰어넘었습니다. 스와치랑 뭐 이런 거 다 뛰어넘고 전부 다 포함해서. 이미 그때. 네. 근데 이게 애플 사용자들의 그 광기가 있나 봐. 근데 나도 느끼는 게 이 애플 솔직히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한 상황이라 생각해요. 중산층 그 사람들이 맥북이랑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랑 애플워치를 산다? 사실 그 가격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엄청난 바가지거든요. 다 합치면 진짜 돈 1,000만 원 하죠. 아니 그리고 어떤 미친 사람이 20만 원짜리 이어폰을 사냐고 막. 그것도 막 10대, 20대 초반 이런 애들이 돈도 못 버는 애들이. 근데 뭔가 이런 거에서 오는 그 구매력에 한몫을 하는 것 같아.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덴티티를 잘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스위스 시계 시장은 애플워치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정말 잘 나가는 시계 시장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뛰어넘었다가 뭐 매출액 뭐 이런 걸로 비비는 게 아니고 출하량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서 공장에서 나오는 숫자가 애플워치가 더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수요가 예측이 되니까 그만큼 뽑는 거겠죠. 근데 어떤 조롱을 처음에 받았었냐면 이 조나선 아이브 지금은 퇴사하신 이 애플 전 수석 부사장이 애플워치 행사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애플워치가 스위스 시계 산업을 곤경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처음 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정신 못 차린다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이회진. 그래서 진짜 애플워치는 이 스마트워치군을 대상으로 뭐 조사를 하면 압도적이고요. 전체 시계 시장을 봐도 이제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첫 발자국이 조롱으로 뒤덮여 있지만 엄청나게 성공한 시장이 하나 더 있는 게 무선 이어폰 시장이죠. 그쵸. 에어팟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보면서 웃기게 생겼다. 샤워기 헤드 같다. 뭐 담배 꽂아놓은 것 같다. 또는 뭐 콩나물 다 같다. 잃어버린다. 저거 뭐 줄도 없이 어떻게 달고 다니냐 20만 원짜리를 이런 식으로 질타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 이어폰을 누가 어떤 미친 사람이 20만 원 주고 사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는데 2020년 기준 벌써 3년 전 돼가는데
애플에서 에어팟 제품군만 매출액을 딱 떼서, 그러니까 아이폰 빼고요, 뭐 맥북 뭐 이런 거 빼고 아이패드 빼고 에어팟만 매출을 보면 어도비, 우버, 엔비디아, AMD, 스포티파이, 트위터보다 많습니다. 와우. 미쳤다. 이게 테크 기업을 순위를 매긴 건데 테크 네. 기업으로 보면 한 3, 4위 정도 돼요. 와. 그냥 에어팟 매출만. 하나로만. 와. 에어팟이 뭐 여러 세대가 있잖아요. 네네. 에어팟 제품군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에어팟만 파는 회사를 따로 설립했어도 탑테크 대열의 3위, 4위 정도를 합니다. 매출액 기준. 근데 이게 그럴 법도 한 게 사람들이 아이폰 쓰면 에어팟 다 하나씩 쓰는데 또 2년 주기로 또 바꿔요. 그쵸, 그쵸. 빨리 어. 망가지고 빨리 고칠 망가지고. 길이 없잖아. 얘를. 잃어버리기도 잘 잃어버려요. 그 대체제도 딱히 없는 편인 것 같고. 쓰는 사람들은 또 계속 쓰다 보니까 로열티가 높아가지고 그만큼 매출이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애플이 우리는 애플 하면 뭐 아이폰, 아이패드, 맥 컴퓨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하는 족족 어쩜 이런지 참 신기할 정도로 하는 족족 전 세계 이제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데 최근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졸업 선물로 받고 싶은 선물. 1위 아이패드, 2위 아이폰, 3위 애플워치. 나는 지금 나도 1등 그랬겠어. 선물이 그거야. 애플워치. 그러니까 이게 졸업 선물로 받고 싶은 선물 이런 거 옛날에 우리가 학생일 때도 이런 에이. 조사 가끔 나왔었거든요. 라떼 얘기 그만해. 아니, 라떼가 아니고 그때는 한 회사가 이렇게 줄을 세운 적은 우리 그때는 어. 뭐였을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트북 이런 식으로 나왔지. 어떤 상품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어. 했지 브랜드를 기준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는 그래도 막 삼성 노트북 뭐 이런 건 있지 않았을까? 아, 그쵸. 그런 식으로 있었겠죠. 어쨌든 1위 아이패드, 2위 아이폰, 3위 애플워치. 아이고. 말세야 말세.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플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애플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 좀 언론을 뒤집어 보면 한 5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0년대 중후반부터 이게 우리가 애플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애플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말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펫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여기가 전통적인 산업군에만 좀 많이 투자하고 신사업에 굉장히 인색하기로 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사업에 대해서 물음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철도회사나 물류회사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러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을 9억 1천만 주를 가지고 있대요. 오. 그러니까 믿는 게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애플 주식이 떨어져서 뭐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얼마 손실이 입은 걸로 추정된다라고 하면 다음 날 성명을 발표해요. 떨어졌을 때 더 샀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 믿고 있는 바가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애플의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라는 말을 옛날엔 상투적으로 했거든요. 잘 나가는 회사니까. 뭐 우리 전 그 에피소드에서도 SM, YG, 뭐 JYP, 하이브 어떻게 될지 귀추가 지목됩니다. 이러면 주목되나 보다 이랬는데 애플은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나 지금 혼자서 막 전 세계를 씹어먹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까? 그리고 어떻게 추락하게 될까? 그게 좀 궁금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추락이 있기는 할까? 내가 10년 후에는 애플 카를 타고 있는 게 아닐까? 막 다들 그때 나왔는데 와 차를 누가 10억 주고 사? 근데 사. 내가 다. 네, 그래서 오늘 애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아마 애플페이가 도입되고 또 한국 결제 시장에 많은 파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